네, 안녕하세요. 김희현입니다. 저는 제1조선인 3세입니다. 그리고 좀 사실 지금 한국대학원에서 인류학을 전공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사실 제가 아직도 어떤 NGO 단체라든가 어떤 사회적 기업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별로 사회에 공헌해본 적이 없는 학생이라서 뭔가 이렇게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인생에서 거의 처음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를 맡은 입장이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많은 나이니치 제1조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의 학생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이름 다음에 항상 자신이 제1조선인이라고 밝힙니다. 저의 국적은 한국이고 한국 이름을 쓰고 있지만 한마디만 하면 외국인 같은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어가 일본어고 일본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1조선인이라는 부가 설명은 일종의 자기 방위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본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에는 언제나 자이니치라고 합니다. 자이니치라는 말은 일본에 있다라는 뜻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자이니치 초센진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자이니치라고 말하더라도 사람들은 제1조선인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이니치라고 하는 이유 역시 제 이름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키미라는 성이 흔하지 않지만 저는 일본에 있었을 때부터 일본 이름 말고 항상 민족명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제 이름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미리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당당하게 이렇게 자이니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렸을 때 가장 두려웠던 질문은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저는 자기 존재 이질성을 자기소개 단계부터 항상 느끼면서 사람들에게 표출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이니치 3세로서 태어난 저는 실제로는 일본인과 똑같은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에는 친척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냈지만 그때도 부모님들은 저한테 제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호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호지라는 말이 일본어로 제사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제사가 한국의 전통적인 일례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이게 조선에서 이어진 자이니치의 문화인 것을 알게 됐지만 그때 저는 이렇게 가부장적인 행사를 지내는 자이니치와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제 이름에서 나타나는 절대적인 한민족이라는 민족성과는 반대로 저는 그러한 민족성이 하나도 내면화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자이니치 2세 분이신데요. 학생 시절 때 민단이라는 자이니치의 어떤 전체적인 단체에서 활동을 하셨고 자문날인 코브 1980년대에 자민날인 코브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 한일 공동 월드컵 열렸을 때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함성을 지르면서 한국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너는 한국인이다고 말하고 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은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이상적인 논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저는 그저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와 달리 저는 한국어도 몰랐고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혈통에 매달려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증거물이 한국 국적이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국적 때문에 이름도 이상하고 일본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버리며 완전히 일본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한테 귀화를 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제가 정체성에 고민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화하고 싶다고 하자마자 어머니는 그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 시작해서 저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보는 이런 어머니 모습에 너무나 당황을 해서 일단 더 이상 국적 얘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에게 국적은 어머니와 한국을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자이니치 2세로서 저보다 훨씬 많은 차별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한 외부적인 환경이 어머니로 하여금 한국인의 강한 자의식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고 미안했습니다. 한편 그때 이후 우리 가족 안에서는 국적이나 민족성 그리고 전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일종의 금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고민은 이제 가족에게도 완전히 토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던 전체성에 대한 고민을 책을 통해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학을 만났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간 저는 자이니치라는 오명을 이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친구가 국적을 물어보면 일본인이라고 거짓말하거나 혼연이라고 하면서 제 몸 안에 일본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을 간주하고 자이니치임을 최대한 은폐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속인다는 죄책감, 그리고 들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이니치라고 밝히고 저를 인정해주는 친구를 사귀려고 했습니다. 마침 일본에서 한류가 대중화되면서 한국인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이니치라고 당당하게 말함으로써 생기는 또 하나의 낙인은 바로 한국어를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자이니치라는 말을 일본인이 아니라는 표현인 동시에 한국어를 모르는 것에 대한 근거로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학교 출신의 친구나 한국 친구를 만나면서 자이니치라서 한국어를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최대한 습득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동안 저의 삶은 낙인을 지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해피함으로써,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일부러 가시화함으로써,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는 최대한 한국의 문화적 차본을 습득하고 자이니치에게 지킨 낙인을 지우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인 친구와 교류하며 할수록 저는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한국 국적에 대한 애착도 점점 속어갔습니다. 제가 2011년에 부산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갔을 때 하루만 서울에 가서 서대문 교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했다는 얘기를 어떤 한국 친구에게 말했더니 그 친구는 역시 너는 우리랑 같은 한국인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처음 들었을 때는 저는 솔직하게 처음에는 따스하게 다가왔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아왔고 한국에서는 아직 한국인 친구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없었던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가지 국가 가운데 한쪽으로만 저를 규정하려고 한 것이며 국가의 경계선에 있는 자이니치의 민감하고 애매한 전체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친구는 분명히 제가 한국인으로서의 시선으로 서대문 교무소 정심을 보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저의 어색한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 속에서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도 저는 이방인임을 느꼈습니다. 외할머니의 대구 사투리를 듣고 제주도의 전통적인 제사를 지내면서 느꼈던 향수는 더 이상 한국에서는 느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족이 살고 있고 저의 행동이나 사고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 일본이 득표권이 없고 법적 제도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분명한 고향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가리키는 말로 공식적으로 쓰이는 덤포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에서 제1덤포라고 하거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를 그리고 상대방을 속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덤포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 혹은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격포라는 말은 다른 나라의 아예 전책하여 그 나라 근민으로 살고 있는 덤포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답게 들리는 이 덤포 그리고 격포라는 말은 그러나 한민족이라는 민족 의식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단 전에 조선반도를 그리워하지만 한민족으로서의 소속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 저는 덤포라는 말이 가끔씩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극과 중심적인 개념을 넘어서고 싶어도 자기 스스로를 제1덤포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순간 저는 한민족의 일원임을 연기하는 것 같고 한국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자산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자이니치가 일본에서 동화를 강요받을 때 느끼던 갈등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이다 라는 미명이 디아스포라에게는 폭력적인 담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다문화 공생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쓰여 있지만 그리고 한민족 그리고 덤포 안의 다문화성에는 아직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족과 다문화는 절대로 상담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한국 사회는 덤포를 국가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구별하기도 하죠. 제1부에서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미덤포나 제1덤포에 대한 동경과 비슷한 우호적인 감정과는 달리 조선족과 탈북자에 대한 멸시 그리고 고려인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만으로도 덤포라는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1덤포도 경제적 동경의 대상뿐만 아닙니다. 일본에서 왔다는 이유로 일부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반일 감정의 화살을 돌리기도 하고 반권주의의 필터를 통해서 우리를 구분짓기도 합니다. 제1덤포, 제1교포, 자이니치, 그리고 제1코리안, 제1조선인 등 우리를 규정하는 호칭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자이니치 사회가 결코 하나의 전체성으로 묶일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또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준성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선반도를 조국이라고 믿고 아직도 한국 국적을 지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그 경계선에 서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해를 풀자면 저는 이제 자이니치라는 것을 낙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가에 소속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을 그나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국경을 넘어서 사람과 물건, 자본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코 지역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화와 지역화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역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특정한 국가에 소속하려는 갈망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국경의 벽이 보다 견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 같은 디아스포라가 제3의 입장에 서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 스스로도 어느 한쪽에 소속하고 싶지는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그 늘 어딘가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소속감이랑 적어도 이념으로서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같은 현재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코리안 디아스포라도 논포 콘텐츠뿐만 아니라 고주극 사회 사람들이나 한국인 그리고 북한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를 나름대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콘텐츠는 조국을 지향하기만 하는 공간도 아니고 호스트 사회에 대한 조합 문화를 형성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조국과 고향, 모국의 복합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살면은 어떤 사람들이 제 조선인은 앞으로 한일 간의 가교가 되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뭔가 언제까지 제 조선인은 투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1세대가 중심이었을 때는 투쟁의 존재였던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항상 호스트 사회에서의 차별에 맞서야 되고 한국에서의 받는 차별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면은 호스트 사회 사람들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그리고 다른 고려인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어떤 뭔가 그 공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의 입장에서 미래에 대해서는 막막하지만 저도 한국과 일본에서의 거주 경험을 통해서 자이니치로서의 근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